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과 미사일 때문에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승리의 퍼레이드는 열리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크렘린에서 이런 발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오늘날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당국이 전통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지던 모스크바 승리의 퍼레이드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5월 9일 에는 군사 장비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탱크와 미사일 시스템 배신, 붉은 광장에는 점령군의 행진 대열만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스크바뿐 아니라 러시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행진 대열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드론에 의해 그냥 박살날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같은 투합세에서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방공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게 전선에 가 있거나 푸틴의 궁전들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렘린에서는 러시아인들에게 급히 침대 밑에 숨겨둔 저축을 은행에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가 러시아인들의 돈을 경제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게 어떻습니까? 나비울리나가 그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유일한 재원은 국민의 저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 당국은 전통적으로 성대하게 열리던 5월 9일 승리의 퍼레이드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군사 장비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화요일에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탱크, 미사일 시스템 등 대신에 붉은 광장에는 점령군의 행진 대열만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수보로프, 군사, 나이무프 학교와 카뎃 학교의 학생들도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점령군, 특별군사작전 참전병사들 중 일부 그룹만 내보낼 겁니다. 그들이 행진을 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장비 퍼레이드 대신 특별군사작전에서 활동 중인 부대들의 작전 수행 모습을 중계하는 TV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부대, 항공우주군, 그리고 함정에서 근무 중인 병력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에게는 그냥 만화나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야만적이고 점령군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영화 같은 거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퍼레이드 대신 만화와 영화를 보여줄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러시아 국방부가 인용하자면 작전 상황과 관련하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건가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대로가 아닌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중장비 차량이 참가하지 않는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시기로 굳이 무기를 과시할 필요가 없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8년에는 바로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조지아를 침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가 러시아를 점령하려 한다며 나토가 그러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2008년에 붉은 광장에 미사일 시스템, 장갑차, 탱크 같은 것들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고 무기를 과시하는 등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2008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군사화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에게 서방이 러시아를 점령하려 하고 나토 전체가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식으로 세뇌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퍼레이드들에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후 성공에 도취된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5년에 이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붉은 광장에는 여러 해에 걸친 194대의 차륜형 및 궤도형 장비과 140대의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2024년 퍼레이드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61대였고 비행기는 겨우 15대였습니다. 결국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너무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2026년에는 붉은 광장에 아예 아무런 장비도 없을 겁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2026년 퍼레이드에 어떤 외국 정상들이 참석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월요일에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찾아올 외국 정상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대머리 독재자의 손님으로 몇몇 해외 정치인들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원하는 군사정권이 있습니다. 투아레그 반군의 압박에 권력을 잃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군사정권이 푸틴의 취업 퍼레이드에 올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슬로바키아의 총리 로베르트 피초도 이전에 모스크바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월 19일에 그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자신의 비행기 통과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에스토니아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 피초는 폴란드를 통해 비행 통로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피초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 수치스러운 퍼레이드에 그냥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모스크바에 이어 5월 9일 승리 퍼레이드를 축소된 형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전통적인 군사 장비 행진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통 가장 먼저 등장했던 복원된 T-34 전차조차도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 전차도 이미 전선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릅니다. 군사대학 생도들은 퍼레이드에 참가하지만 나이모프, 수보로프, 카뎃 학교 학생들은 모스크바처럼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을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뭐야 너희 퍼레이드는 어디 갔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보세요 용감한 러시아인들아. 특별 군사작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완벽하다면서. 그런데 퍼레이드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리고 나서 크렘린에서는 퍼레이드 일부가 취소된 결정이 GF로부터의 테러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푸틴의 대변인 페스코프의 인용입니다. 위험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지난해 기념 퍼레이드였음을 잊지 맙시다. 그런 대형 퍼레이드는 원래 특별한 기념일에 하는 거고 올해는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왜 자꾸 장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전선에서조차 장비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퍼레이드를 공격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외에도 퍼레이드가 취소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설명드릴게요. 러시아의 저축은 사실상 경제를 위한 유일한 자금 조달원이 되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에게 서방 자본시장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뻔뻔한지 보세요.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들어보세요. 나비울리나의 말을 인용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2008년쯤부터 러시아인들이 서방을 매우 격렬하게 증오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서방은 나쁘고 러시아를 지배하려 한다고 합니다. 또 서방엔 게이 퍼레이드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인들은 벌써 20년째 서방이 곧 망할 거라고, 미국 달러가 곧 사라질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유럽도 곧 사라질 거라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비울리나가 말했다. 인용이다. 2022년까지 우리 대출자들, 우리 기업들은 유럽과 미국 시민들의 저축, 그러니까 저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저축입니다. 이들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금리도 낮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곳에서 이런 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수출입니다. 해외에서 이러한 대출을 받던 수출 부문은 유럽과 미국 시민들에게서 자금을 빌려 그곳에 수출하는 상품의 생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전 세계의 저축 자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자금 조달원은 러시아의 저축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비울리나는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서방의 혜택을 뻔뻔하게 이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돈을 가져갔습니다. 서방에서 돈을 가져갔죠. 자기 발전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 러시아인들은 그 서방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전쟁을 시작할 정도로 증오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연방 재무장관 안톤 실로아노프는 러시아 경제를 다시 일으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저축을 베개 밑에서 꺼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을 은행이나 금융시장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돈이 성장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로아노프의 인용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베개 밑에 넣어두고 이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베개 밑에 두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이나 투자에 넣은 돈은 러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네, 핵심은 크렘린이 러시아인들에게 저축한 돈을 꺼내서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서방 전체에 대한 전쟁에 쓰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